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경북 의료 폐기물 발생량은 전국 발생량의 3.5%에 불과했지만 이 처리량은 전국 처리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시간 이슈 토크에서는 경북이 전국 의료 폐기물의 주요 처리지가 된 이유는 무엇인지, 의료 폐기물 문제의 원인과 대책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 경북 지역이 전국 의료 폐기물의 30% 가까이를 처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현재 의료 폐기물 처리 현황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문제점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조금 충격적인 자료긴 한데요. 네. 2023년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은 전국에서 발생하는 의료 폐기물은 연간 한 21만여 톤 된다고 합니다. 21만 7천 톤인데요. 네. 이 중에 서울과 경기가 물론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정작 수도권에는 의료 폐기물을 이제 처리할 소각장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죠. 네. 그래서 비수도권에서 그 물량을 처리해야 하는데요. 경북의 현황이 살펴보면은 전국 14개 의료 폐기물 소각장 중에 3곳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북에서 발생하는 의료 폐기물은 연간 한 7천 톤 정도인데요. 네. 그 전국 발생량의 약 3.5% 정도죠. 근데 2023년 기준 실제 소각량은 한 5만 6천 톤, 그러니까 의료 폐기물 처리량의 한 30% 정도 되는 거죠. 이 정도로 달하는 건데, 네. 즉 지역 내 배출량보다 한 8배 가까이 많은 양을 외부에서 반입해서 처리하고 있다는 게 수치로 드러나고요. 네. 특히 경북 고령군과 경주시, 경산시 등의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집중되어 있어서 주민들 반발도 거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문제는 단순히 소각량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 악취 그리고 교통 문제까지 겹쳐서 주변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네. 실제로 2024년 초에 경북 고령군의 한 의료 폐기물 소각업체가 불법 폐기물 적치 문제로 10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또 지역 내 병의원들도 폐기물 처리를 놓고 이제 여러 가지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게다가 폐기물 처리 시설이 한 지역에 집중하게 되면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환경 오염의 위험을 떠안게 되지만은 정작 시설을 운영한 업체들은 또 이윤을 남기고 있다는 약간 그런 반대되는 상황이죠. 네. 이유는 기업에게, 위험은 주변 주민에게라는 구조적인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북도에서는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해서 과세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과세만으로는 이게 해결될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좀 더 근본적으로 좀 대책을 마련해 달라 이런 요구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의료 폐기물 처리 현황과 문제점까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 경북의 의료 폐기물 소각량이 발생량보다 최대 8배 정도 더 많다라고 그렇죠. 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특정 지역으로 폐기물이 몰리게 된 걸까요? 대략 한 3가지 정도로 원인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이 당연히 수도권에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죠. 좀 전 말씀드렸지만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서울에서만 연간 6만 4천 톤, 네. 경기에서 4만 8천 톤의 의료 폐기물이 발생하지만 정작 서울에는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네. 수도권뿐만 아니라 인천, 대전, 세종, 강원, 제주 등에서도 의료 폐기물을 자체 처리할 시설이 없거나 매우 부족해서 경북과 충북, 전남 같은 일부 지역이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경북의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게 원인인데, 좀 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전국적으로는 의료 폐기물이 14곳이 있는데 경북에 3곳이 있는 거죠. 네. 고령, 경주, 경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표적인 곳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연간 발생하는 게 한 7천 톤 정도밖에 안 되는데 소각량이 2024년 기준으로 5만 6천 톤에 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거 몇 번 강조드리지만 지역에서 나오는 양보다 한 8배 많게 지역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세 번째는 소각시설의 입지 조건과 경제적 요인 문제인데요. 폐기물 소각장은 인구 밀도가 낮고 토지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지역에 주로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결국 수도권에서 나온 폐기물을 서울이나 경기에서 처리하기보다는 비용이 덜 드는 경북으로 보내지는 구도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네. 특히 경북 지역의 일부 소각 업체들은 자체 운송망을 운영하면서 외부 폐기물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고요. 또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당연히 저쪽 수도권 폐기물까지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것들을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과거에 고령이나 경주, 문경 등지에서 이 소각장 신설 및 증설이 추진되자 주민들이 반대에 나선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주요 쟁점이 뭐였는지 궁금합니다. 네, 주민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환경오염, 그리고 건강 문제, 네. 그리고 집가 하락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문제죠. 음, 그리고 의료 폐기물은 일반 폐기물하고 다르게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감염성 폐기물, 또 실험 동물의 사체, 주사기 같은 의료 폐기물이 이제 고온에서 소각되는데 그 과정에서 다이옥신, 중금속, 미세먼지 같은 유해 물질이 배출될 가능성도 있고요. 경산, 고령, 경주의 소각장 주변 주민들은 이제 소각장에서 나는 연기와 악취가 심각하다. 네. 또 바람이 불면 냄새가 마을 전체에 퍼진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오염물질 배출 여부도 여부지만 그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주변 집가 하락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땅을 살려고 해도 그 옆에 폐기물 소각장 있네 이러면 그렇죠. 안 사버리거든요. 네. 그 문제란 거죠. 두 번째 쟁점은 이제 소각장이 우리 경북에 너무나 집중된다는 점인데요. 2023년 기준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 7,000톤 수준입니다. 근데 처리량은 56,000톤에 달하니 그러니까 수도권이 다 내미는 걸 경북이 다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네. 일각에서는 경북이 무슨 전국의 쓰레기 처리장이냐. 수도권에서 나온 의료 폐기물은 수도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는 거죠. 특히 2023년 고령군에서는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불법으로 이제 폐기물 적재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네. 크게 이제 신뢰가 흔들리기도 했고요. 좀 마음 아픈 거는 상급 종합병원은 한 곳도 없는데 의료 폐기물은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많다니 참 이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세 번째 쟁점은 소각장 인근 지역의 생활권 침해입니다. 네. 이 대표적인 사례로 김천 SRF 소각시설 문제를 들 수 있는데요. 김천시청에서 불과 한 2km 떨어진 곳에 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서면서 인근에 거주하는 3만 5천 명 주민들이 반대에 지금 나서고 있는데요. 네. 학교, 농경지, 주거지에 가까이 있는 지역에 소각장이 들어오면은 학생들과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에 미칠 영향이 너무 크다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결국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소각장 신설, 증설이 아니라 의료 폐기물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라 이 점인데요. 네. 현재 수도권에서는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없고 경북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만큼 권역별 소각장 분배, 폐기물 감축 정책, 투명한 관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것이 주민들의 입장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북도는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과세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닐 거다라고 언급을 해 주시긴 하셨는데 이 과세 방안이 실효성이 있는 걸까요? 일단은 경북도가 이런 문제성을 인식하고 해결하기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평가해 줄 만합니다. 네. 경북도가 검토 중인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 과세 방안은 이제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폐기 발생 지역과 처리 지역 간 부담을 조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있는 지역들은 악취, 오염, 교통 혼잡 등 여러 가지 환경적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데 네. 실질적인 보상이나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란 거죠. 2025년 2월 경북도는 폐기물 처리 시설에 이른바 지역 자원 시설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소각장과 매립지 소재 지역에 세금을 부과하고 네. 이를 환경 개선이나 주민 지역 사업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이죠. 특히 경북의 의료 폐기물 처리량이 발생량보다 8배가 넘는 점을 고려하면은 네. 타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추가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행정안전부의 지방세법 개정을 또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과세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논란은 조금 있는데요. 네. 우선 세금이 부과되더라도 폐기물 자체가 줄어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근본적인 반발을 잠재울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고요. 또 단순히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 반입 자체를 줄이기 위한 정책과 병행해야 효과가 크지 않느냐라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폐기물 처리 업체들이 이 세금 부담을 병원이나 배출 업체에 전가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수도권에서 배출된 폐기물이 여전히 경북으로 유입되는 구조는 유지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점점 더 의료비가 부담하지 않겠느냐, 의료비 네. 부담 증가가 있지 않겠냐 이런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고요. 네.
결국 과세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그게 생긴 데서 처리하라 이거죠. 네, 그 원칙을 그렇습니다. 강화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신규 소각장 및 매립장 허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좀 더 시너지 및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네.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의료 폐기물 처리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가 발생지 책임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이게 원래는 발생지에 사는 게 맞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집중되어 살고 있고 땅값이 높기 때문에 거기선 허가가 잘 안 나는 측면도 있고 경제성이 네. 없어서 다 이쪽 비수도권으로 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경북이 막 엄청 집중되고 있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서울에서 64,801톤 21년 기준으로 경기도에서는 한 48,000톤 나오는데 이게 전국의 경기 서울 합치면 절반이 좀 넘어요. 그런데 이들 지역에서는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아예 없거나 극소수에 불과하고 네. 반면 경북 자체 발생량은 뭐 7,000톤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처리량이 이쪽 다 끌어안아서 8가지 된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네. 다 이쪽으로 온다는 건데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발생지 책임 원칙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보면 좀 몇 가지 대책이 논의될 수 있는데요. 네. 그 첫째 폐기물 처리의 지역 분산 현재 이게 중요한데요. 현재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전국적으로 14곳에 불과합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이 또 특정 지역에 몰려 있다는 건데 수도권과 대도시에는 자체적으로 처리 시설을 확보하지 않고 비용 절감 이유로 다른 데 다 보내버린다는 그런 현상이죠. 네. 이제 이를 이제 좀 막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수도권 법 개정을 하려면 국회의원들이 찬성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국회의원들은 수도권에 억수로 많거든요. 이게 이런 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성 조금 떨어진다는 지적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이 둘째는 폐기물 반입 규제 강화를 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경북 같은 지역에 의료 폐기물 반입을 제한하는 조례나 규제를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반입 허용량을 발생량과 연계해서 제한하거나 처리업체에 추가적인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건데요. 네. 실제로 이제 경북도가 좀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과세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와 같은 규제가 강화되면은 이제 과도한 폐기물 반입이 줄어들 가능성은 좀 있긴 있습니다. 네. 이를 바탕으로 이제 그분 돈을 걷어서 어떻게 쓰냐 이 문제인데요. 그걸 가지고 바로 환경오염 저감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주변 주민들에게 복지 기타 혜택을 추가로 부여하다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거죠. 네. 셋째는 이제 의료 폐기물 감량 정책을 좀 필 필요가 있다 이런 겁니다. 원천을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현재 의료기관에서는 일회용 의료용품 사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분리 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필요한 폐기물도 상당수 포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 폐기물 감량을 위한 분리 배출을 좀 더 지침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이 재사용 가능한 의료용품을 적극적으로 좀 발굴하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겠죠. 결국은 발생지 책임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려면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자체적인 처리 시설을 확충하고 폐기물 반입 규제를 강화하고 공공주도의 처리 시스템을 확대하는 등의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건데요.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의 법 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데 네. 당연한 얘기죠, 어쩌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경북 북부만 해도 인구가 한 66만 되는데 네. 의원이 4명밖에 없어요. 그럼 이 4명 의원이라도 똘똘 뭉치고 또 지역에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뭉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지금 보면 각자 본인 지역구 신경 쓰느라 정책 협의가 긴밀하게 안 되고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경북 북부 의원들, 그 경북 의원들의 긴밀한 정책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구 경북에서 주요 의료 폐기물 소각 업체가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역 병의원들도 이에 관련해서 대책 마련에 참 분주한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영향은 어디까지 미칠 수 있을까요? 네, 좀 사안을 설명드리면요. 대구 경북 지역의 주요 의료물 폐기물 소각 업체인 A모 환경, 아림 환경이죠. 네.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아서 이제 지역 병의원들이 의료 폐기물 처리 문제로 좀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네. 이 업체는 경북하고 대구에서 발생하는 의료 폐기물 대부분을 처리하고 있는 핵심 시설이었기 때문에 영업 정지에 따른 파장이 좀 만만치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우선 영업 정지를 왜 했느냐 그 사유를 잠깐 살펴보면요. 그 2019년부터 경북 고령, 대구 달성, 경남 김해 등지에서
불법 의료 폐기물 적치 행위가 적발되어서 총 10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거죠. 법정 공방이 이어지다가 이제 확정이 됐는데요. 네. 이런 문제는 영업정지 이제 이후의 상황인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은 지역의 병의원들입니다. 그렇죠. 특히 중소병원들은 폐기물 처리 계약을 새로 맺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좀 있는데요. 대형 병원들은 대체 처리 업체를 위해서 입찰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소규모 의원들은 이제 물량이 적으니까 개별 네. 입찰을 하는 게 어렵고 폐기물 처리 비용도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규모 의원들 같은 게 보면은 한 번에 폐기하는 의료 폐기물 양이 많지 않아서 기존처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이제 걱정을 하고 있고요. 일부 의원에서는 새로운 폐기물 처리 업체를 찾지 못해서 의료 폐기물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한 영업 정지 기간 동안 지역 내 다른 폐기물 소각장의 부담이 이제 증가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네. 현재 경북 대구에는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좀 전 말씀드린 것처럼 3곳뿐인데 네. 요 제재 처분을 받은 업체가 빠져나가면은 두 업체로 물량이 당연히 몰리겠죠. 그래서 그렇죠. 이는 이제 처리 지연과 비용 상승을 이어질 수 있고 그 주변에 또 교통 환경이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몰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이번 사태 계기로 폐기물 처리 시스템이 다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 의료 폐기물 처리는 민간 업체가 주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공공성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었지만 이 의료 폐기물 처리의 공공성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의료 폐기물 처리는 거의 다가 이제 민간 소각 업체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민간 업체는 당연히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폐기물을 받고자 하고 그래서 네. 수익을 늘리려고 하는데요. 이 자체를 나쁘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자꾸 폐기물 유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를 좀 해결해 보자. 이거 방안으로 제시되는 게 네. 이제 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을 높이자 이 얘기인데요. 결국 이제 예를 들자면 공공기관이 일정 비율 이상의 폐기물 처리를 담당하거나 아니면 직접 지자체가 운영하는 소각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윤을 많이 추구하려면 환경 관련 비용은 좀 투자를 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공에서 이제 해서 환경을 좀 더 강화해서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요. 마치 지금 그 운송 시스템에서 우체국도 하고 있고 민간 물류업체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경쟁을 하되 공공도 개입해서 하는 게 좀 좋지 않느냐 이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의료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가적인 차원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민간 업체가 소각을 담당하고 있는 건 맞거든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각을 담당하면서도 수익을 내야 되니까 환경 관련해서는 비용 투자가 좀 주저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는 정부가 환경 관련 시설을 좀 보조금을 준다든지 해서 그 시설을 적극적으로 이제 하도록 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네. 어쩌면 좀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북 의료 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